그래서 일단은 자기만의 원칙을 좀 세우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. 제가 약간 이 모자 쓰고 자꾸 경각심 얘기해서 그런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. 일부러 지금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오늘 좀 힙하게 제가 좀 그니까요. 16기 광수님? 예. 16기 강수님 룩으로 나왔습니다. 네네. 예. 머리 혹시 헤어라인을 정리 안 했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이거는 자기소개 시간을 벗을 거예요. 예, 오늘은 나이나 직업은 말하지 않는 시간입니다. 다음 시간에 예. 지난번에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댓글에도 우리나라가 좀 술에 좀 많이 간대한 것 같다. 그렇죠. 사실 가장 사회적으로 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케미컬 중에 하나가 알코올인데, 그렇죠? 요즘 뭐 마약이 점점 한국에서도 또 늘어나고 있고 마약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사실은 임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알코올 쪽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. 흔히들 알코올 중독, 뭐 알코올 의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이제 정신과에서는 정식 진단명은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DSM-5에서 얘기를 하고요. 그래도 뭐 우리가 뭐 다 의사는 아니니까 뭐 중독, 의존, 뭐 다 뭐 사용 장애 뭐 그 범용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영어로 이제 알코올 유스 디스오더 이렇게 해서 사용 장애라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중독됐다.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이게 본능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있는. 이게 이제 제일 오해하시는 게 이제 그러면 알코올 사용 장애다 진단할 때 하루에 어느 정도를 마셔야 되는지 양이 문제인지 일주일에 몇 번 마시는 게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양이나 횟수가 좀 정해져 있냐. 이게 사람들이 내가 마시는 건 내가 아는데 이게 너무 문제가 될 만큼인지 아닌지 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. 그렇죠. 예를 들어 우창훈 선생님 같은 사람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마시는데 한 번 마실 때 폭음을 한다. 이걸 알코올 중독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한 잔씩 마신다. 폭음까지는 아니고 이거를 사실은 봐야 되는지. 혼술 문화가 이게 확산되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밤에 맥주 한두 캔 이렇게 마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정신과적인 진단 자체가 객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중독의 핵심은 조절 능력의 상실이에요. 내가 마시려고 미리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자주 혹은 더 많은 양을 마실 때 그럴 땐 우리가 알코올 사용 장애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. 오늘은 한 캔만 마셔야지 이랬는데 좀 두 캔을 마시게 된다거나 이번 주는 딱 두세 번만 마셔야지 딱 이틀만 먹어야지 했는데 뭐 매일 마신다거나 이런 거가 사실은 문제예요.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컨트롤이 좀 안 되는 부분 요즘 너무 많이 마셨어 그만 마셔야지 이랬는데 안 되는 경우 끊어야지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알코올 사용 장애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런 게 있잖아. 게임 같은 것도 너무 내가 시험 기간에 문제가 돼가지고 게임 진짜 안 해야지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게임 딱 키고 10분만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10분만 해야지라고 나의 계획을 뒤집는 순간 이건 난 여기에 좀 중독된 게 아닌가 의심을 그쵸.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다. 우리가 뭐 쇼핑 중독이라던가 아니면 SNS 뭐 스마트폰 중독도 이렇게 보면 중독이라는 건 조절 능력의 상실이 핵심인 게 오늘 1시간만 하고 자야지 유튜브 요것만 보고 자야지 하는데 스마트폰 계속 보게 되고요. 오늘 이제 자기 때까지 안 봐야지. 근데 이게 참다가 마지막에 막 보게 되는 거. 그래서 중독의 핵심은 조절 능력의 상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의존증도 이렇게 좀 초기 단계가 있어요. 좀 뭔가 알코올에 의존하는 초기 단계를 보시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마시는 분들이 의존증에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의존증 위험성이 좀 높을 수 있고요. 그러니까 매일 맥주 한 캔이 그러니까 뭐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많이 마시는 분들보다는 의존증에 좀 더 노출되기가 좀 쉽고요. 한 번에 많이보단 조금씩 자주가 이제 좀 위험할 수 있고요. 의존증 초기는 편의점 같은 거 갈 때 아니면 마트 갈 때 술을 살 때 이게 막 뭐 3+1, 뭐 2+2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맥주 4캔에 얼마.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한 캔만 마실 건데 좀 많이 사놓는단 말이에요. 도트 한 캔만 사서 4캔 사요. 더 싼데. 그쵸. 요거 사면 되겠다. 일주일 동안 마실 건데 그거를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마신 거야. 뭐 이런 분들은 좀 이제 내가 혹시라도 잠깐 진짜 정말 레드 플래그 사인, 약간 위험한 신호. 위험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. 그리고 초기 단계에는
이게 이렇게 하루에 한 캔씩 마시는 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. 좀 심심해. 마지막에 특히 자기 전에. 이럴 때는 좀 심리적으로도 의존이 됐다고 좀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초기 단계에는 내가 좀 위험성을 느끼고 경각심을 좀 갖고요. 당장 술을 좀 줄이거나 끊어보도록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끊도록. 좀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뭐냐면 술을 마시고 다음날 학교나 회사에 좀 지각해요. 이게 좀 반복돼요. 일상에 문제를 일으키는. 일상에 문제가 있는. 그리고 뭐 어찌저찌 회사에 갔는데 전날 이제 숙취로 인해서 막 너무 일 자체가 안 되고 발표도 막 어버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다. 술을 마시면 다음날 그럴 수 있지. 근데 이게 뭐 반복이 된다?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책임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역할 수행에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한다. 이런 경우는 아까 상황 초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. 제가 약간 이모자 쓰고 자꾸 경각심 얘기해서 그런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. 일부러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. 리모자 이 멘트 하려고 쓰고 오신 거예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좀 친구나 가족 모임에는 이제 아무래도 회사 학교보다는 좀 익스큐즈가 좀 되잖아요.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다거나 반복적으로 늦는다. 그리고 이제 핑계가 미안 어제 술 마셔서 그래 어제 뭐 늦게까지 달렸어 뭐 오늘 새벽까지 달렸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면 이제 대인관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업무도 업무지만 사실 대인관계도 중요한 건데. 그렇죠. 그럼 이제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뭐 이제 좀 불화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술에 의존하는 상태가 좀 이때부터는 전문가를 찾아가 봐야겠네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술에 취해서 막 뭐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막 뭐 소리를 치거나 막 싸움이 생긴다거나 막 필름이 끊긴다거나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태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데 느끼는데 오히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초기, 중기 이 상황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술에 간대한 부분은 아유 뭐 어제 뭐 회식 때문에 어제 뭐 친구들이랑 달려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술을 좀 덜 권하거나 야 이제 그만 마셔 이렇게 자제를 좀 시키도록 해야 돼요. 근데 그걸 그냥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처럼 재밌게 웃기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.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경각심만 가지라는 얘기만 줄곧 하는 거잖아요. 그러네. 그래서 일단은 자기만의 원칙을 좀 세우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술을 마실 때 양과 횟수를 좀 정하고 마시기.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뭐 한 번에 1캔, 2캔 뭐 이렇게 좀 정해놓고 마시는 거 내가 계획하고 마시는 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집에 술을 사두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저희 집에도 술이 있긴 한데. 미리 사두지 않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실 때 사두는 걸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집보다는 밖에서 마시기, 혼자보단 함께 마시는 거. 접근성을 좀 힘들게 하는 게 좋아요. 좀 우리가 무료하고 심심하면 술을 또 자꾸 찾게 되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자꾸 찾게 되니까 술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뭐 운동이나 영화 감상이나 산책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로 좀 만드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는 컨텐츠를 보면서 술을 마시면 좀 안 좋아요.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 마시는 게 되게 약간 스포츠 경기 하면서 보면 나도 모르게 보게 되고 그게 뭐 쇼폼 컨텐츠가 아닌 이상은 뭐 최소한 뭐 30-40분, 1시간 이상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없으면 또 먹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게 약간 습관처럼 연결되는구나. 그래서 어떤 스포츠 경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항상 술과 연계되는 활동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앞으로는 술이 땡길 수 있거든요. 그런 걸 볼 때. 지난번에 이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이제 영상 헬프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또 준비해봤고요. 뭐 술이 사실은 뭐 적절하게 드신다면 뭐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좀 즐길 수 있지만 위안도 되고. 맞아요. 이 조절 능력을 상실하면 그거는 이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헬프님들도 좀 즐기면서 조절하면서 술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